셀트리온 3사 합병 시 공매도는 어떻게 처리되며 합병 시 공매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셀트리온 지난 금요일 플러스 0.60%, 헬스케어 플러스 3.30%, 제약은 플러스 1.82% 상승세를 지난 주초 하락에 이어서 낙폭을 저지시킨 다음에 금요일은 반등세가 나왔는데요. 상대적으로 헬스케어의 반등세가 강하게 좀 나온 모습이었고요. 셀트리온과 제약은 막판에 후퇴하면서 윗꼬리를 단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거래량은 소폭의 증가세가 나타난 모습. 한 주 동안 상황을 봤을 때요. 셀트리온 외국인들이 이번 주 내내 팔다가 금요일날 121억의 매수를 하면서 주간 단위로는 135억의 매수가 나왔고요. 기관들은 이번 주 225억의 매도 우위입니다. 헬스케어 역시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114억의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주간 단위로는 98억의 매수, 기관들은 218억의 매도였습니다. 반면에 제약은 주간 단위로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심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한 주였는데 금요일날 반등세가 좀 나왔다. 당분간은 세 종목 모두 박스권의 움직임이라는 관점으로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합병과 관련해서 과연 공매도는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리고 합병 이후에 공매도는 과연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병 전후 공매도와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의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 추이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은 공매도 잔고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23년 올해 이후를 봤을 때는요, 지난 7월 19일 날 공매도 잔고가 올해 들어서는 가장 많은 수치잖아요. 지난 5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공매도는 현재까지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잖아요. 5월 30일 날 186만 주대의 공매도 잔고가 현재 286만 주대로 늘어난 것이잖아요. 전체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는 1.96%, 약 2%가 지금 공매도 잔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추세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합병 재료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이러니까요. 공매도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심이 나오니까 또 공매도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난 5월 말 이후부터 해서 셀트리온 공매도 잔고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역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에 근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 19일 현재 191만 주대잖아요. 그런데 5월 24일만 해도 57만 8천 주에 했단 말이죠. 수치적으로는 크게 증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21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상태이긴 합니다만요. 그래서 헬스케어가 지난 5월 24일 이후부터 봤을 때는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제약 역시 같은 맥락이죠. 제약은 이미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의 공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지난 21년 98만 8천 주대인데요. 거의 지금 육박해 있는 상태잖아요. 제약은 3월 17일부터 해서 계속 증가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제약 역시 지난 3월 17일에 48만 주대에 비교를 하면 지금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 세 종목 모두 합병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오면은 바로 공매도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통상적으로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공매도가 최근 들어서 세 종목 모두 늘어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 공매도를 이길 정도로 강력하게 주가가 또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좋은데요. 그런 만한 모멘텀이 아직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합병과 관련해서 공매도는 어떻게 처리되냐 하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된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을 보시면요. 기업 합병 시 존속기업 셀트리온이잖아요. 공매도가 청산돼야 되느냐, 그대로 승계되느냐 이런 부분하고요. 소멸기업은 헬스케어하고 제약이잖아요. 역시 공매도는 합병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요. 대차 거래 중인 주식에 대해서 합병 등 교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종목이 상장 종목이라면 상환 절차 없이 유지 가능합니다. 대차 거래를 통해서만 공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합병으로 인한 교체 사유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상장 종목이잖아요. 그러면은 합병 비율대로 공매도는 그대로 승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다만 합병 등 사유 발생 시 대여자는 즉 공매도 주식을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 뭐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시 받아야지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합병과 관련된 권리들 찬반 의사를 밝힌다든가 매수 청구권 등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상환을 받아가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이제 가능성은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공매도 세력들은 이거 갚아야 되니까요. 시장에서 산다. 그래서 쇼커본이 일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병이 된다 해가지고 공매도 주식이 없어지고 새로 시작한다.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합병 비율대로 공매도는 그대로 승계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셀트리온이 1이고 헬스케어가 0.5다 이렇게 합병 비율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공매도 잔고는 어떻게 되냐면요. 셀트리온의 공매도 1은 그대로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헬스케어의 공매도는 절반으로 0.5주로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1.5가 되는 것이죠. 공매도 주식 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셀트리온 홀딩스, 그 다음에 헬스케어 홀딩스가 합병을 했던 그 당시에 21년 9월 달에 기사 내용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요. 통합 후 매출액 줄어들고 공매도에는 별 소용 없을 듯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합병 과정에서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셀트리온 주가의 발목을 잡던 공매도 세력이 일소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는데 이는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죠. 상장사 간 합병 과정 소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도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새로 발행되는 신주로 합병된 신주잖아요. 요거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니까 합병하고 공매도는 아무 관계없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합병을 하게 되면은 합병 비율에 따라서 주식수도 당연히 늘어나지만 또 뭐도 같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현재의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제약의 공매도가 다 합쳐지는 것이죠. 합병 비율대로.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합병이 되면은 공매도 역시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연기금 등 일부 기관이 주식 상환을 요청하는 리콜을 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합병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과정들이 이사회 결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주총회를 하기 위해서 주주를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주가 확정된 확정된 주주들이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요 시점에서 이제 연기금이라든가 그리고 또 공매도 세력들한테 빌려준 주식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만 주주로서 확정이 되고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세력들은 주식을 줘야 되니까 시장에서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물론 또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합병이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합병 이후에 시너지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즉 합병된 이후에 합병 셀트리온이 다른 거 없잖아요.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에 따라서 합병 이후에는요. 합병에 따라서 공매도가 늘어났잖아요. 오히려 거기서 실적에 따라서 공매도가 또 어떻게 될지는 나오겠죠. 따라서 합병 후 단기적인 매출 등 실적 수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합병 이후에 실적이 안 좋게 되면 공매도 또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가정을 했을 때 영업이익 부분은 우리가 추정할 수가 없지만요. 왜냐하면 이것은 회계 처리상에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회사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매출액만 추정을 해보면요. 셀트리온이 2022년에 매출액이 2조 2,800억이잖아요. 헬스케어는 1조 9,720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합병을 하게 되면은 상식적으로는요, 이 두 개를 합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가는 매출이 셀트리온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에서 헬스케어로 넘긴 매출이 2022년에
1조 2247억이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안 잡히는 거죠. 합병이 되게 되면은.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1조 정도라고 생각만 한다 하더라도 두 개 합치면은 4조가 넘잖아요. 그런데 헬스케어로 간 것을 빼버리면요, 실제적으로는 3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4조가 아니고 3조로 매출액 숫자는 더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병 이후에 매출액 숫자를 어떻게 증가를 시킬 것인가,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유플라이마도 유플라이마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병 이후 24년에는 램시마 SC란 말씀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올 10월이던 연말에 미국의 승인이 났을 때 내년에 램시마 SC가 신약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얼만큼 매출을 내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약을 잘 만들면 많으냐, 판매를 못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브랜드 가치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미국의 환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약을 바꿀 때 아무래도 한국의 셀트리온 잘 모르잖아요.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 산도스 그러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지금 약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을 강화하는 마케팅 전략을 당연히 펼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영업력이 미국 법인에서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24년에 램시마 SC가 신약으로서 최소한 하반기부터는 매출액이 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 상황들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유플라이마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요, 상황을 좀 더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램시마 SG에 대해서 7월 20일 날 특집 방송을 했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합병은 눈앞에 와 있는 것이잖아요. 8월 14일이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합병 결의 이사회가 가능한 날이고 2분기 실적 발표 마감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늦어도 8월 22일 이 정도 선 안에서는 합병 결의 이사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심들은요, 이미 시장에 악재로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따라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박스권을 그리면서 7월 들어서도 양봉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헬스케어하고 제약은 양봉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8월에도 합병이 시작되면서 어쨌든 양봉의 가능성,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